안녕하십니까? 베팅 부동산 전세가는 정하기 나름이다. 아파트 가격 볼 때 그래서 월세를 봐야 한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마다 사람마다 다른 전세 가격이죠.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지역이 특수해서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서 오를 수도 있겠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인구 문제로 전세 가격 하락 추세는 지속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요즘 문제가 되는 의대 관련해서 의대 정원 증대로 서울의 학군 좋은 지역 전세가 폭등 중이다. 이런 뉴스도 있고 또 다른 뉴스는 의대 정원 증대로 지방의 의대 특수로 지방의 특정 지역 전세가 폭등 중이다. 이런 뉴스도 있고 그리고 의대 정원 증대는 학군 아파트 전세를 장기적으로 하락시킨다. 의대가 의미 없어진다는 이야기겠죠. 장기적으로. 그러면 학군 아파트는 폭망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 거죠. 뉴스마다 사람마다 지역마다 다른 전세 가격 어떤 내용은 참이고 어떤 내용은 거짓입니다.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국 아파트 시장 미래는 정해져 있죠. 전세 제도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당분간 전세 제도는 살아있겠죠. 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전세 가격은 정부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시각에 따라 다르죠. 일단 시각 1, 전세는 안전하다 이렇게 봐버리면 당연히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훨씬 비싸니까 전세가는 리스크가 없는 거죠. 전세 대출은 리스크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반면에 오른쪽 시각 2, 인구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시각이 있다면 전세 제도는 결국에는 사라질 것이겠지요. 다른 나라의 전세 제도는 없죠. 전세가는 사실 매매가보다 비싸야 정상입니다. 전세가 이퀄 매매가 플러스 세금 플러스 유지관리비. 당연히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비싼 것이 정상인데 요거는 다른 나라에 전세가 없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각 1이 있고 시각 2가 있는데 시각 1을 따라 왼쪽을 보면 전세는 안전하다. 그러면 DSR 개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적으로 집값으로 내수 경기를 떠받치는 세계에서 유일한 천재국가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반면에 시각 2가 맞다면 DSR은 당연히 준수를 해야 됩니다. 모두가 우향우 이렇게 가는데 혼자만 좌향좌로 가면은 좌향좌로 간 사람이 틀린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세계는 하나죠. 세계는 하나입니다. 세계 표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세 제도는 결국에는 사라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지요. 그래서 한국만 좌향좌 전세제도 유지 계속 하면 생기는 일. 일단 한국은 일본보다 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심한가? 초고령 사회가 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유일한 울트라 초고령 사회. 아마 용어도 다시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출산율 1.3, 대한민국 출산율 0.7대죠. 그 이야기는 생산 가능한 인구가
정말 작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생산 가능한 인구가 한국은 정말 작아진다. 그 이야기는 죽어라고 젊은 사람들 일해봤자 GDP는 감소하기 때문에 정주영 회장님이나 이건희 회장님이 환생을 한다 해도 요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이야기는 장기적으로 초저성장 사회, 초저금리 확정이죠. 0.5%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봅니다.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죠. 일본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그러면 100억 대출했을 때 이자는 0.5% 해보면 1년에 5천만 원만 이자를 내면 100억을 대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월세 400짜리 집의 가격이 월세 400짜리 집의 가격이 100억이 되는 겁니다. 전세제도가 계속 살아있다면 심각한 문제죠. 이러니까 월세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고 한국만 좌양좌 전세제도 계속 살리면은 이런 일 생깁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50억, 60억, 70억 찍는다는 이야기죠. GDP는 감소했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계속 끌고 가기 힘들 겁니다. 미래의 이야기 말고 현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뉴스들 진짠지 가짠지 판별하는 방법, 현재 전세가가 오르는 원인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득 증가. 월급 300 받다가 월급 600 받으면 전세 가격이 오르겠죠. 두 번째, 인구 증가죠. 1000만 명 거주하는 도시에 인구가 2000만 명 거주를 해버리면 전세가 폭등하겠죠. 3번, 전세 대출 증가가 있습니다. 전세 대출에 100조를 대출해 줬는데 요거를 200조 대출을 해주면은 전세 가격은 폭등하겠죠. 쉽습니다. 금리를 3% 받다가 금리를 1.5% 어거지로 낮춰주면은 DSR 무시하고 그러면은 200조 전세 대출 쉽게 가능합니다. 이자 비용, 금융 비용이 똑같으니까. 지금 전세가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1번, 2번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3번 전세 대출 증가가 원인입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오른다. 지금 이 상황에 인구 절벽, 소득 정체 이 시기에 전세가가 오른다. 그 이야기는 정부가 대출 좀 많이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야기는 DSR 개무시해가지고 창조적으로 집값으로 내수 경기를 떠받치는 세계 유일의 천재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역설적으로 곧 망한다는 이야기죠. 계속 이렇게 가면. 그래서 현재 전세가가 오른다. 이런 뉴스가 뜨면은 망조가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